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널 라이팅의 한 가지 형태다라는 거죠.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매일 오늘 있었던 일만 쓰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스파게티 먹었다. 참 맛있었다. 오늘은 바나나 먹었다. 참 맛있었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스스로도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뭐라 그래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쓸 게 없어. 오늘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라도 생각해봐. 이렇게 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다이어리 써갖고 와라 그러면 한국말로 다이어리 일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있었던 일만 쓰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널 라이팅 단계에서 사실 필요한 거는 일기만 쓰면 안 되고요. 오늘 특별한 일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제 비가 왔어. 비가 왔지만 난 비가 와도 특별히 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비 하면 생각나는 거. 너는 비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래서 비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점. 비가 오는 날은 하면 네가 떠오르는 거 한번 써볼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subject writing이라고 그래요. 주제 라이팅.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오늘 동생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어때? 그러면 이제, 동생 그럼 뭐가 생각나? 뭐, 짜증나, 뭐, 미워, 얄미워, 내 종이 다 찢어, 뭐, 무슨 얘기든지 아이가 하는 얘기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동생은 귀여운 것 같아, 라든지 뭔가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생각을 잘 서포트해주면서 그거를 정리해서 글로 옮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subject writing도 해줘야 되겠죠. what happened만 쓰다 보면은요, 내러티브 라이팅밖에 연습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subject writing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이 정리가 되죠. 비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죠? 여행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subject writing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ubject writing도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겠지만 free writing이니까 그래도 몇 가지 포인트를 옆에서 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그날의 이슈를 꺼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치요? B는 rainy days are 여기 보면은 wonderful days, fun days. to play outside 뭐 이렇게 크게 달아놓고 on these days 하고는 I can have a lot of fun. 이날 나는 정말 우리가 할 게 많아요. 하고 앞에다가 그거에 그 글감에 대한 이슈를 적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할 게 많은데 하고 궁금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죠? I can play in the puddles. I can play rainbow, parade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비가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열을 하겠죠. 그날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subject writing이니까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쓸 때 중요한 점은 저기다 lively details라고 해놨는데요. lively detail이라는 거는 그날이 있어서 얼마나 즐거울지를 세세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I can jump, and slide, I can play in the puddles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 fun만 얘기하고 끝낼 것이냐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 어떻게 하죠? rainy days are wonderful days to play outside라든지 앞에서 했던 말을 바꿔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도 앞에서 있는 것들을 마무리를 짓는 your point of view를 쓰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일기장에 쓰는 거라도 벌써 다른 형태의 글감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겠죠. 네. 다음 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북 리포트라든지 읽고 써오기, 독후감 쓰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픽션을 읽었거나 넌픽션을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써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another type의 subject writing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레인이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머니에 대해서 일상의 subject을 가지고 써보는 라이팅도 있지만 좀 더 학문적으로 끌어낼 만한 주제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동물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예를 들면 크랩이라든지 뭘 집으면 오늘 그 크랩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그러면 아이가 그거 보통 때 일상적인 주제보다는 조금 헤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이럴 때는 허미크랩이나 크랩이나 관련된 동화책이나 이런 책들을 한번 옆에다가 놓고 읽으면서 애들한테 지도를 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subject writing을 써도 괜찮아 하고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쓰되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이제 아이가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부모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쓸 때요. 여기 제가 이제 report story라고 예문을 드러놨는데요. report story는 뭐냐면
헐미 크랩은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다. 헐미 크랩은 그 띡쉘에서 삽니다. 이렇게 헐미 크랩을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아이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이라이팅이 뭐냐면 나는 헐미크랩이야. 나는 바다 밑에서 살아. 나는 띡쉘 안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아이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헐미크랩이 돼서. 그러면 조사에서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기분으로 쓰기에 아직 좀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아이가 되다 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자기소개를 하는 형태로 글감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이렇게 리포트 스토리 형태로 글감을 쓰게 하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디테일을 한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런 크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쓰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한다. 자기 포인트를 마지막에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따가 하나 풀어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3가지 했습니다. 뭐뭐 했지요? 네, 다이어리도 쓰게 해보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특별한 일 없는 날은 subject writing을 한번 해보자. 3번째는 리포트인데 스토리 형식으로 리포트 스토리를 한번 쓰게 해보자. 이런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널 라이팅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편지 쓰기입니다. friendly letters, personal letter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내지는 않지만 한번 써보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갖춰주되 편지 쓰기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룰까지 알게 하면 애들이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가장 심플한 형태로 글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쓰는 방법만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앞에 month를 앞에 쓰고 날짜 쓰고 코마하고 그 다음에 연도수를 쓰는 요령, 그 다음에 dear grandma, dear uncle 이렇게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쓰고 그 밑에다가 프리 라이팅을 쓸 수 있도록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자기 이름 쓰는 방법 정도, 사인하는 방법 정도만 지도를 해주시되 여러분이 편지 쓰기를 하면서도 똑같죠.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고 또 할머니한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 좋겠죠. 특별히 할머니가 생각나요 라든지 올여름에 할머니를 보기로 했는데 앞으로 가서 뭐뭐뭐 하고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조만간 뵙겠어요 하는 내용의 테마를, 그쵸? 이슈를 끄집어내고 인사하는 정도의 팁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 다이어리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영어로도 이런 다양한 저널 라이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한 2가지 정도만 더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북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틀림없이 동화책들을 이제 많이 읽고 커서 제법 읽은 동화책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이제 3, 4학년 돼서 북 리포트 정식으로 써내라고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저널 라이팅 단계지만, 프리 라이팅 단계지만 아주 편안하게 북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몇 가지 안 되지만 작은 팁만 드려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버터플라이 The Very Hungry Caterpillar에 대한 북 리포트, 그건 아이들이 많이 읽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쓰게 한단 말이에요. 썼을 때 이 북 리포트의 제목은 똑같이 The Very Hungry Caterpillar라고 쓰면 될까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타이틀 쓰고 그대로 써나가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읽은 독자로서 내가 붙이고 싶은 닉네임 타이틀을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Becoming a Butterfly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언어로 그 읽은 글감의 타이틀을 한번 리타이틀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만나야 되는 센텐스는 뭘까요? The Very Hungry Caterpillar는 이런 거에 대해 쓰여진 글입니다 하고 그 글감을 대표할 만한 원 센텐스를 찾으셔야 되겠죠. 원 센텐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과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거야. The Very Hungry Caterpillar는 뭐를 다룬 이야기야? 한마디로 줄이면 뭐인 것 같아? 를 아이 입으로 고민하고 말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글로 옮기도록 도와줍니다. The Very Hungry Caterpillar is a book by Eric Carle. This book tells how a little caterpillar becoming a butterf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글입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을 말해보자면 헝그리 캐터필라가 태어나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많이 먹은 다음에 나중에 너무너무 예쁜 버터플라이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 밑에다가 써머리를 하는 거예요.
써머리만 딱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완성도 높은 글이란 스타트를 잘 해주고 그 스타트 해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책임지를 말 한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주고 무엇이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프리라이팅이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점,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thought, 생각을 마지막에 나는 이 책이 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 책이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밑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헝그리 캐러필라가 버터플라이가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큰 행복한 경험을 안겨주는 일인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Why I Like the Book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벌써 몇 가지가 나왔을까요? 네, 많이 나왔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도 써보고 일상생활 특별한 거 없을 때는 주제별 글도 써보고 그런 다음에는 또 어떤 서브젝트를 가지고 그죠? 뭐 동물이나 식물의 서브젝트를 가지고 서브젝트 라이팅을 스토리 형태로도 해보고 북리뷰도 해보고 했죠. 네, 그래서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때로는 리스트를 써보게 하는 거죠. 네, 리스트를. 내일 우리 소풍 가는데 소풍에 필요한 리스트를 써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일기장을 딱 펴서 소풍에 필요한 리스트를 그냥 쭉 쓰지 말고 내일은 소풍을 간다. 소풍을 갔다 오기 위해서는 I might need, 그죠? 나는 아마도 이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는 리스팅을 하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엄마가 스파게티 만들려고 하는데 스파게티 만드는 요리에 들어가는 자료나 요리에 하는 방법을 네가 1, 2, 3으로 엄마를 한번 써볼까? 이런 것들을 expository writing을 하죠. 설명서 같은 거요.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써보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6개가요. 그냥 쉬우니까 6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이제 formal writing을 하게 됩니다. short form이죠. 물론 그게 essay writing이에요. 그래서 essay writing을 하고 그게 또 성장하면은 대학 갈 때 에세이를 쓰겠죠. 그리고는 대학 가서는 이제 term paper 리포트나 뭐 텀페이퍼도 써내게 되고 나중에는 thesis 써내야 되는데요. 그 많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필요한 기본적인 라이팅의 6가지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널 라이팅 단계지만 이런 형태의 글감을 구성해 본 아이들은 에세이 라이팅 단계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글감 구성하는 데 대한 지식을 가지고 움직여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다 오늘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2가지 아니면 이제 1가지를 샘플로 오늘 한번 구성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비 오는 날에 대해서 한번 일기를 써보자. 서브젝트 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ainy days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쓸 때에는요, 이제 함께 하자 그랬는데요. 그러면 글 쓰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 잠깐 훑어보고 제가 한번 해보지요. 네,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죠. 글 쓰는 과정이요. 그래서 프로세스에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요, 오늘 레이니 데이즈에서 쓸 거면 레이니 데이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겁니다. 그쵸? 네,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이가 내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탁이나 밥상이나 상에 앉아서 종이 하나 갖다 놓고요. 아이하고 둘이서 작업을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ainy days에 대해서 오늘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보는 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rainy days 하면 너는 생각나는 게 뭐야를 이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글감에 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저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영어로 얘기하셔도 좋고 그냥 한국말로 저에게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rainy days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splash. 예, rainy day 하니까 예, splash in the water가 생각난대요. splash in the water. 네. 그 다음에요, rainy days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네? 레인보우.